다음 홍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그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또 남북 관계 개선은 국제 정세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실 때 한반도 평화나 또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 교류 협력에 큰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성과를 내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적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하셔서 남북관계 개선에 큰 다시 한번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통일부 명칭에 관해서 방금 한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우리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입니다. 저는 통일부의 명칭을 바꾸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됐다. 또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난 정부 특히 그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데 현재 명칭이 통일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4조에서도 그렇고 66조, 69조에서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통일부를 이름을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는 듯한 또는 압박하는 듯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게 그 남북 관계 악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의 명칭을 평화통일부로 바꾼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정말로 그 일관된 목표를 향해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님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홍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화통일부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한반도부도 저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다. 통일부 이름을 바꾸는 것은 통일 포기론이다. 이렇게 보수 언론 일각에서 주장합니다만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헌법 4조의 평화통일 조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라는 조항은 1972년 10월달 유신 헌법에 처음 들어갑니다. 그전 헌법에는 없었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국토통일원은 그보다 3년 전 헌법상의 평화통일 조항이 들어가기 3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그것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1969년 국토통일원이 설립됩니다. 따라서 이 통일부의 명칭 변경은 예를 들면 내무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듯이 또 최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는 정부조직법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저는 이제 중국에 오래 근무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도 여러 차례 가보고 또 그쪽의 토양이나 여러 환경도 보고 또 중국이나 북한이 상호간에 보는 시각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그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개성공단 같은 게 북한에 한 10개 정도 만약 만들어졌다면은 지금의 한반도는 정말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현재와는 많이 다른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갔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철도로 또는 도로로 서로 왕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투자하고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또 뭐 금강산 관광 또는 뭐 갈마지구 관광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은 북한의 핵 문제도
정말 풀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관련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고 또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거 후보자님이 오늘 하신 그 업무 보고 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남북 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 사실상의 디팩토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게 저한테는 이제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물리적인 통일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지만 사실상의 통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물리적 통일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의 앞날도 열리고 사실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또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큰 시너지가 될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통일대박 얘기하셨을 때 정말로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그 북한 핵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사실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북한이 정권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 그래서 핵을 갖지 않아도 더 이상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지난 정권에서 해왔던 시계, 압박, 압력 이걸 통해서는 결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 한반도 평화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님의 그 뜻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어떻게 해갈 예, 특히 젊은 세대가 답답합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은 1.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남북 경제 협력을 다시 교류 협력을 재개함으로써 저는 희망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등장하면서 서해안에 7군데, 압록강 두만강에 8군데, 동해안에 7군데, 모두 22군데의 경제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청사진을 갖고 출발했는데 지금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초심, 처음 청사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우호적인 두 국가 관계,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 협력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붕괴로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주변국들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 북한 세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설사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북한이 붕괴한다 했을 때 결코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소로 가지 않을 거다. 그런 걱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여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님